보자.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얘도 0 이상이어야 되고 얘도 0 이상이어야 돼. 함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가 돼야 되겠지? 이 조건에서 그러면 제곱을 때리는 거지. 이 전체는 어차피 y가 0 이상의 값일 거니까 y 제곱을 때리면 얘 제곱 때리면 4 빼기 x, 얘 제곱 때리면 x 플러스 2에 이루트에 얘도 0 이상이고 0 이상이니까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따라 나오지 않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의미 x와 빼기 x가 사라지면서 6 더하기 빼기 x의 제곱 그대로 둬도 되지? 지금 수에 되어있는 거다 지금. 요 놈아가 얘가 최대 최소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해가죠? 그럼 결국 x축에 대해서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는 상태에서 이건 얼마? 1인가요? x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 대값을 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최대 값이 y 제곱의 값이 얼마가 돼? 1대 1은 얼마야? 3 곱하기 3, 3이네? 12가 되나요? 맞니? 그래서 y의 최대는 2 루트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최소도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최소도 구해지는 거지. x 얼마일 때? 4이거나 마이너스 1이죠. 최소값이 y 최소값이 그냥 루트 6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지울게. 다음 나오잖아. 그럼 나왔어. 그래프 그래서 풀었어 혹시? 그래프 그리면 얘는 시발점이 그래프로도 학생들이 많이 풀어 보통 몇 풀라고 하는 학생들 한식기는 시발점이 4,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 근데 x의 개수가 1이고 x의 개수가 빼기 1이니까 공률이 똑같아. 공률이. 그러니까 공률이 똑같은 상태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가운데 여기서 1에서 만나겠다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가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누가 봐도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원만하게 올라가니까 최소가 될 것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학생들이 답을 찾는다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답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올바른 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거야. 정석은 내가 만든 거고. 무슨 얘기가? 그래프를 그려서도 직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수현이들? 근데 마지막 최소값에서 최소값 틀렸나? y가 마이너스 루트 다시 어떤 거? y가 마이너스 루트 하는데 y가 최소값에서 루트 6이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y가 0 이상이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y가 0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풀어서 y제곱이 6이라고 해서 빼기 루트 6이 최소값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애초에 여기서 출발 자체가 정의역을 조사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한 해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정리해놔. 정리해놔. 정리 다 된 사람은 8, 3, 4를 풀어보자.
834번은 두 함수가 무슨 관계야, 얘들아? 역함수 관계지. 맞죠? 그게 보여야 돼.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이기도 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따져보면 쉽게 풀리겠지. 자, 지금 답 나왔지? 정답 나왔지? 나왔어? 어떻게 풀었어? 얘가 2차함수였지. 5분의 k 문제는 완전 그래. 순간에 k 값을 한시 영역이 들어간다. 진도 좀 나갈게 일단. 생각보다 원방도 해야 돼, 종이로도 해야 돼. 순간 또 그걸 잊어버렸어. 진도를 쭉 나가겠습니다. 질문, 숙제 상원이 다 했니? 이것들이 아예 왜 이제 일요일까지 숙제가 일요일까지 해갖고 와. 알았지? 일요일에 검사할 거니까. 내일 교재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승원아 뒤지게 맞아요. 채워갖고 와 내일까지 교재 검사할 거예요. 경우의 수로 가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행 되지? 문제 답 나왔죠?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첫 번째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보자. A라는 숫자가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B의 베타 제곱 곱하기 C의 감마 제곱이다. A, C는 소수가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1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거.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공식은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는 거죠, 얘들아.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지죠? 알긴 알겠는데 설명하기 힘들어. 약수의 총합 공식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상대 약수의 총합 공식 기억나? 총합 기억 안 나? 수원할 때 이 문제는 안 나왔었나, 여러분들? 교재에 없었나? 수원할 때? 특강 때? 수열에서? 등비수열에서 안 나왔었어? 자, 교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약수의 총합은 요 A의 알파 제곱들이 약수가 있을 수 있지. A의 알파 제곱의 약수들은 A 0제곱도 약수, A의 1제곱도 약수, A의 제곱도 약수. 빠빠빠빠 A의 알파 제곱들도 약수가 될 거야. 맞나요? 그쵸?
B의 베타 제곱들도 약수들이 있겠지? 그럼 그 약수들도 나열해보면 B의 0제곱, B의 1제곱, 빠빠빠빠의 B의 베타 제곱. C의 감마 제곱도 마찬가지. C의 0제곱에 C의 1제곱에 빠빠빠빠의 C의 감마 제곱. 자, 저걸 한번 볼게. 잘 봐. 요 알파 플러스 1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베타 플러스 1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감마 플러스 1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곱하면 뭐가 만들어져? 저 A라는 숫자에 약수가 만들어지죠. 무조건 약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가장 큰 약수는 20개 곱하기 20개 곱하기 20개를 한 게 가장 큰 약수가 되고 가장 작은 약수는 20개 곱하기 20개 곱하기 20개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니 20개를 전개하면 나오는 모든 숫자들 이제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면 곱한 놈이 A의 모든 약수들이 만들어지는 거 납득가? 그쵸? 얘의 개수 몇 개야? 알파 플러스 몇 개? 얘의 개수 몇 개야? 베타 플러스 몇 개? 여기 몇 개야? 감마 플러스 몇 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선택하는 걸 다른 걸 고르면 이미 약수는 다른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곱의 법칙이 돼요. 그래서 개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놈들끼리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돼요. 납득하죠? 얘가 약수에 총합되는 건 자동적으로 얘가 가버리고 아니 그냥 모든 약수들을 더해 놓으나 바로 먼저 계산해서 곱하나 합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나의 약수의 총합 공식이에요. 이해가셨죠?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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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의 총합이 등비수열을 성장하는 거지. 1학년 때는 1학년 과정에서 약수의 총합은 거의 나오기 힘들어. 사실상 알겠죠? 하지만 약수의 개수는 나올 수 있지. 무슨 문제 가죠? 다음 두 번째 부정방정식이나 또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부정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 이거의 해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노가다야 노가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에 유형 2가 있네요. 유형 2의 881을 보면 x 플러스 2y 더하기 3지 20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지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 순서상의 개수를 모두 구하래. 너가 다 띄는 거야. 근데 너가 다 띄는 요령이 x부터 대입해야 되겠어? g부터 대입해야 되겠어? 당연히 큰 숫자부터 대입하는 거지. 그쵸? g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x 플러스 2y 값이 얼마? 17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얘가 홀수야. 여기도 홀수가 되려면 x가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도 y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자동적으로 x가 따라와서 그거가 띄는 규칙이죠. 이해가지? 충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집합에서 우리 배웠던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누가 있어? U 집합이 1, 2, 3, 4래 이렇게 요 가정하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집합 A, B의 쟤를 만족하는 개수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고 두 번째는 A도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1번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볼까? 당연히 집합단원에서 이 시기가 이 문제가 나온다고 집합단원에도 경우수를 배우기 전이잖아. 그때는 대부분 책들이 A의 개수가 원소가 한 개일 때 또는 반 개일 때,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나누어서 노가다를 띄지. 부분집합 개수가. 예를 들어서 A가 한 개야. 원소가 한 개라면 1, 2, 3, 4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 없어? 있을 거고 만약에 A 집합이 원소를 1로 가진다면 1을 반드시 가지는 B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2의 세제곱계가 되는 거고 2의 세제곱계 곱하기 4개 하면
A 집합 원소가 한 개인 경우가 다 찾아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노가다 떼어서 풀 수도 있어. 그치? 우리는 경우의 수에 오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지. 벤다이어는 그래요. 사실 이거 순열 조합 문제가 돼버리는 건데, 미리 해버리는 건데, 1이라는 원소가 1번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잖아.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이 1을 가져. 그럼 B라는 집합도 당연히 가질 거야. 그냥. 맞죠? 1이라는 원소가 2번 영역에 들어가면 A 집합은 1을 가지지 않아요. B 집합은 가져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1, 2, 3, 4가 들어가는 영역이 정해져 버리면 집합 A와 집합 B는 정해져 버리겠네. 맞아요? 조합 문제야, 사실상. 그치? 조합 문제. 그러면 1이 고를 수 있는 영역 3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원소 1, 2, 3, 4에 대하여 그래서 81가지가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왜? 81가지가 이 안에는 A와 B가 모두 다 공집합인 경우 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맞잖아. 1, 2, 3, 4가 다 누구를 선택하는 순간 3번 영역을 선택하는 순간 A는 공집합, B도 공집합. 맞죠?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 그럼 A는 공집합. 납득가니? 2번 풀어볼래? 1번을 이해했으면 2번 한번 해봐. 2번 이런 걸 헷갈려. 어떻게 풀면 2번을 빨리 풀 수 있을까? 시험 2번이 잘 나오지.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어렵다. 순열 조합보다 오리지널 그냥 순수한 그 노가다 끼는 경우의 수 문제가 더 어려워.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이. 다 나누어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고, 스칠하기 문제 이런 거 정말 너희들이 짜증내는 문제들이 있어. 자이 스토리나 이런 데 보면. 답 나왔어요? 답 나왔니? 뭔가 답을 냈는데 뭐가 찝찝하고 그래, 그지? 맞나? 이런 느낌도 살짝 들지. 3이 답 나왔어? 성이 나와? 수인 안 나왔어? 그치, 이게 답을 내놓고도 다들 내 성격 똑같아. 선생님, 이 맞을까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해. 자, 맞아요? 여기다가 1을 다시 더해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가? 자,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3의 4제곱에서 뭐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A가 공집합인 경우. 일단 A가 공집합인 경우가 됐다는 건 1, 2, 3, 4가 누구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 1번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맞아, 안 맞아? 1번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에는 선택 불가능하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건데, 이 2의 4제곱 안에는 A, B가
공집합, 콤마 공집합도 존재하지. 어차피 두 개 중에 고르는데 3번, 3번을 다 선택해도 되잖아. 1, 2, 3, 4. 그럼 모두 빠져있으니 B가 공집합인 경우도 빠지게 되니까 굳이 플러스 1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더 헷갈리나?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저게 끝이 아니야. 저기서 뭔가 1을 더 빼거나 1을 더 더해야 된다고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A가 공집합인 경우 그리고 A가 공집합이고 B가 공집합인 경우 따로 계산을 해요. 학생들. 그렇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A가 공집합인 경우 계산할 때 이미 B도 공집합인 경우가 이미 들어가져 있으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야. 저게 답이야. 이해되셨죠?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봐. 그래. 이걸 좀 그냥 뭐 길로 다 끝내보니까 쌤 쉬운 됐어. 너 저기 답 나왔었지? 근데 뭔가 찝찝한 거지. 이게 맞나? 상민이 저기 풀었어? 수원이가?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야 처음에는. 그래서 설명해줬잖아 선생님이 A가 공집합인 경우 안에 이미 공집합, 콤마 공집합도 이미 들어가져 있으니까 다 빠져버려. A가 공집합이 아니면 이미 B도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정리했어? 다 줬어? 자, 네 번째 정제식의 항해계수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정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설명하고 가볼게. 동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양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 2번의 예를 먼저 적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a dx 플러스 3y 플러스 뭐 3a 얘는 뭐가 만들어져 얘들아? 동명이 만들어져. a와 2x를 곱하고 3a와 x를 곱해버리면 동명이 만들어지지. 맞아 안 맞아? 이거를 여기 항해 개수가 3개 얘가 항해 개수가 3개라서 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명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항 정리라고 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교육 과정이 정말 노가다를 떼야 되는 거니까. 고1 과정에서 어떻게 푸는 거냐? 동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간단해. x 플러스 y 플러스 g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놈의 항의 개수다. 얘 항이 3개, 항이 3개. 그냥 3 곱하기 3, 9가 답이 되는 거지. 뭐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동량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동량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살피면서 풀 줄 알아야 돼. 혹여라도 정말 사악한 선생님들이 동량이 만들어지는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 한 3번. 간단한 건데. 전기해보면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 거의 없는데. 혹여라도 알겠죠?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다르다라는 거 내용이 애초에. 동량이 만들어질 때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승훈이 이거 이해됐어? 전개는 선택인 거야. 얘들아. 전개를 선택. 그러니까 전개 3개 중에 큰 가로 안에 있는 항들 중에 하나를 고르고 큰 가로 안에 있는 항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해버리면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죠? 동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5번째. 색칠하기를 먼저 할까? 쉬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색칠하기하고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지불 방법의 경우수, 지불 금액의 경우수를 볼까? 자, 우리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경우수를 구하는데 빵원을 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을 것 같다. 그치? 모든 문제집이나 시험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빵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는 10원짜리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되고, 그치? 1개, 2개, 3개, 4가지 방법이 생기는 거지. 50원짜리 입장에서도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2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돼. 그치? 왜? 아무것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는 안 된다가 되는 거니까. 지불 금액 입장에서도, 맞지? 10원짜리를 1개 내냐, 1개 내냐, 2개 내냐, 3개 내냐에 따라 지불 금액도 달라지지 않아. 이거 똑같아. 이 경우 똑같다. 그치? 그런데 10원짜리가 6개가 있고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는 경우를 볼까? 똑같이 지불 방법은 어떻게 돼? 달라지지 않아? 6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치? 지불 방법은. 근데 지불 금액은 어떻게 돼? 조심해야 된다. 왜? 10원짜리 5개로 50원을 내놔. 50원짜리 하나로 50원을 내놔. 지불 금액 입장에서 어때? 어떻게 돼? 똑같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었어요?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 그쵸? 이 행동.